이제 마지막 수능 수학 영역 시간인데요. 네. 한국 최초의 우주인, 국방과학연구원, 수학과 교수님들까지 수학이 정말 생활인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저 특히나 수학과 교수님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네. 교수님 예전에는 수능 보셨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수능 수학을 다 맞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잘 봤거든요. 한 번도 모의고사 포함해서 틀려본 적도 없고. 딱 봐도 수학 잘하시게 생겼어요. 그렇죠? 실제 수능이 아닌 모의고사에서는 오늘은 시험지에 하나도 안 그리고 마킹만 해야지 하고 풀어도 다 맞고 그랬었어요. 야, 저분 근데 암산으로 풀어가지고 모의고사 만점을 받았던. 암산으로 다 맞을 수 있을까?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 현직에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수학 영역 시험 점수를 기대를 좀 가져볼까요, 그래도? 저는 수학 영역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수학은 뭔가 좀 딱 떨어지는 그래도 답이 있는 맞습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첫 장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 이야. 평균은 일단 55.5. 15.5. 야, 너무 슬프다. 문제를 봤을 때 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는 많이 이제 꽉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거를 풀진 않거든요.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정말로 다 만점을 받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자꾸 풀어봐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그 스킬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그건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현업에서는. 맞아. 이제 대학 이상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실생활에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고 나서 이제 그 정형화된 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뒤쪽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 어떠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일종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는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들이 그냥 성실도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필요 없는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현장 자체도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이 되게 있으셨던 네. 교수님께서 점수가 궁금합니다. 네, 초반에 틀렸네요. 네. 네네. 한 개를 틀리셨어요, 그래도. 와, 그래도. 그래서 한 개를 틀린 이유가 궁금해요. 그때는 외우고 숙지했던 것들을 이제 다 까먹었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20년간 이제 많이 감쇄를 해서 오늘 시험 볼 땐 되게 버겁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야, 이게 제가 듣고도 지금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수십 년간 읽어놨던 그 만점 기록이 이 촬영 때문에 이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대 뭔가 수학과 교수님보다 수능 수학 만점자가 우리가 수학을 더 잘한다고 봐야 될지 이런 지금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 교수님이 20년간 연구하신 그 수학에 관련한 지식들이나 네. 이런 것들은 수능을 보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20년간 해온 수학과 이 시험은 거의 별개라고 느꼈고요. 제가 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했던 능력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능력 가지고 오늘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간 해온 그 수학이 이 시험을 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다.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수능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수능을 치고 나서는 학생들이 거의 그 휴지통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의 휘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수능 시험만을 치르기 위한 풀이 방법이나 스킬은 존재하고 그게 수능을 이제 더 이상 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제작진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여기 수학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수능을 안 치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아, 뭐 카이스트를 나왔고. 네네. 아, 네네네. 네. 근데 그럴 수 이제 있죠. 네. 네, 일찍 그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셔서 네. 지금 실제로 수학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한 문제 틀리셨던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분야에 이제 성취를 내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단순히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것 아까 평균 50점대였으니까 이건 사실 정말 그 충격이죠. 네. 저는 뭐 수능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했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이쪽 대학 이후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와는 약간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을까? 서로 거의 뭐 독립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활동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같이 수학에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면 고등학생이 이 시험을 안전하게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그런 수학 활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적인 훈련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 친구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는가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반복 학습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외우며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과연 지금 오늘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학장이자 이공계 최고의 석학을 만나봤는데요. 우리나라 수능 수학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실까요? 수학을 교육한다고 하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학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수학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재판을 통해서 나의 수학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겁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길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지금처럼 수학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수포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학 공포의 과목. 아, 그쵸. 수포자 많죠. 수포자가 뭐 양성될 수밖에 네, 없는.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진짜 싫어했어라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아, 그럼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97.7%가 틀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97.7%요? 아까도 말했지만 변별력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도전 자체를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난 수포자야 몰라 난 수학은 포기야 이런 수포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그 고통에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쩌면 수학의 평가를 좀 달리하거나 네. 아니면 뭐 과정이 좀 달랐거나 했다면 수포자들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벤자민 브룸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지적인 영역 중에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와 같은 객관식 검사를 만들면은 최대한 잘 잴 수 있는 게 지식 이해 수준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만들어졌을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재니까 우리가 원래 교육 과정에서 재려고 하는 것에 크게 보면 3분의 1밖에 못 잰다고 볼 수 있죠.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필 검사가 갖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똑같은 오지선다 시험이라 할지라도 객관식 시험이라 할지라도 유독 우리나라 수능이 좀 타당성이 더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능 시험의 경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지게 지나치게 꼬아놓거나 어렵게 내거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타당도가 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는데 평가 패러다임 자체는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예비고사든 내내 패러다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식을 잘 흡수했는지 숙지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 패러다임인 것은 동일했어요. 어떠한 경우도 내 관점과 내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꺼내서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시킬 수 이런 관점의 그런 평가 패러다임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보득점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철학과 패러다임이 전체가 아주 판이 바뀌는 그런 사실은 평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